네, 안녕하세요. 주식피더 버니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하인베스틸 장중에 매매를 했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진 않았는데 종가 매수까지 비중을 채워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루 지나서 바로 오전에, 오늘은 조금 빠른 시간에 9시 40분입니다. 이 시간에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 매매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일단 영상 보신 분들은 마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매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차이점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때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쭉 가다가 이 밑에서 저희가 충분히 계속해서 물량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걸어놨었어요. 저희가 물량을. 매도 물량 걸어놓은 게 어저께 종가 전에 이 시점에서 충분히 체결을 만들어줬었고, 우장에서 비중 조정을 해놨었고, 그 다음에 요 타이밍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러고 이때 비중을 조정을 하면서 조금 뺐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종가쯤에서 판단을 하고서 저희는 종가 때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뺀 거 종가에 다시 채우게 되면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평단이랑 그런 걸 떠나서 이때는 빼야 되기에 뺀 거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걸 한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자,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흐름이 크게 네.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붙으면서 봉이 붙었고 뭐 그런 종합적 판단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죠.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저께 종가면은 이 정도 일봉이 이미 완성이 된 거죠, 일봉상에서. 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얘가 어저께 장중 내내 고민했었던 A 파트에서 놀지 B 파트에서 놀지, 이 부분에 대해서 B 파트에서 놀 수 있는 조금은 더 구체적 확신이 생겼고, 확률적으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평단을 잘 만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었다. 여기서 고민됐었던 포인트는 하나였어요. 종가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종가는 할 건데 얼마나 할 것이냐, 비중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판단을 하다가 그냥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적당이라는 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뺀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유 수량을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이게 저희가 강보합 정도 매도권에서 팔면서 이게 줄었었거든요. 500주 정도로. 아니에요. 그 400주였었어요. 400주까지 줄였었나요? 네. 440주가 남은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440주가 남았었고, 원래 저희가 방송 끄기 직전 물량이 한 1000주 정도 됐었죠. 1000주 조금 넘었었나?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러네. 네.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줄였다가 400주를 줄인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네, 절반보다 좀 넘게 제가 해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비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가에 700주를 채워서 1140주가 된 거죠. 네, 요 뭐 원래 1000주 내외 정도인데 정확하게 1000 몇십 주였는지는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요만큼 조금 더 간 건데 대략 비슷합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네. 간 거고, 그러면 전체 500에서 지금 한 60% 조금 넘는 수준의 매입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저께 계속 이야기 저희가 나눴었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그걸 샀었으면 되지, 왜 자꾸 이런 힘든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유는 진짜 하나예요. 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네, 이유는 진짜로 하나인 게,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고 리스크 역시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무의미한 행동은 아니다. 이거를 방정식처럼 무조건 딱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거는 그냥
선택 이후에 나한테 놓여지는 상황은 오르거나 빠지거나 양자택일 상황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종목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뭔가 만남을 가지면서 느끼고 종목의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보여질 때 결과론적으로 숫자로 여기서 산 게 더 유리했었던 거 아니야? 그거랑 상대 비교가 돼 보이는 것 뿐이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례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한번 요번에는 한 가지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일 때 한번 추측해 볼까요? 같이 뭘까요? 지금 팔어 더 묻고 가 뭐 이런 건가요? 버디님은 확실히 아시네요. 네. 8월라기보다는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는 조금 지났어요. 네.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점은 굳이 따지게 되면은 저희 댓글이나 질문들에서도 조금은 매도나 매도 시점에서 매수처럼 좀 디테일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점은 어찌됐든 어저께 종가에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고 종가 매수 이후에 저 비중을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팔 거면 여기서 팔았어야 돼요. 그렇죠. 박스 매매라고 초반 하고. 파동.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팔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팔았다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건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저께 충분히 만들어 가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비중 한번 줄였고 다시 비중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매도를 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안 팔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팔고 끝내게 되면은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이거를 저는 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이 종목을 처음에 가지고 갔었던 목표 기대값 있잖아요. 그게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봅니다. 아직 포기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 종목 흐름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쯤에서 들어갔었나? 여기서 들어갔던 거는 요 위에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한 거기 때문에 그 그쵸.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요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시작을 했었다는 거는 이 가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졌어도 제가 이거 관리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관리를 했었고 심리적으로 부담 1도 안 됐어요. 그 말은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이 종목에 지금 기싸움에 밀려서 쫄려가지고 이거를 빨리 팔아치울까 이런 고민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패스를 시키면서 제가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물론 맞을지 틀릴지는 종목이 결과로만 말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무조건 간다 안 간다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선 얘를 훅을 걸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훅을 왜 지금 이렇게 걸까요?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단서를 여기서 찾았거든요. 이쪽 장 초반에 잔파동에서 수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강한 수급들이 계속 보여줬었고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강한 수급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적으로 내렸지만 빠지는 수급이 붙어주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냥 적정 위치에서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작은 수급이지만 이게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나왔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 나 워밍업 하고 있어. 몸 풀고 있어. 본격적으로 좀 이따 달릴 수도 있어. 이런 시그널로 저는 읽거든요. 물론 그게 오늘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단서가 계속해서 모여지게 되면은 저는 그 훅을 건다면 그때 걸거든요. 그럼 그 살아있다라는 단서가 보이는 수급은 뭐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떨 네. 때 그걸 살아있다라고 보고 어떨 때 뭐 나가야 될 때라고 봐야 될까? 이거를 기준을 세워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A랑 B에서 어느 정도의 얘네가 강할 때의 수급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시그널은 절대 A나 B보다 커서는 안 돼요. 얘가 크다라는 거는 뚫어줘야 되고, 얘가 얘네들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했다라는 거는 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때는 A랑 B보다는 작아야 되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얘네만큼 아예 자고 있냐? 이건 완전 자고 있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비하죠. 이때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이때보다 얼만큼 커야 되냐? 이때보다 한 2배 크면 되냐? 그것보단 더 커야죠. 왜냐면은 이런 캔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완전 작을 때보단 2배 이상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비교인데 완전히 말랐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커야 되지만 강할 때보다는 확실하게 작아야 돼요.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저는 한 절반 정도까지, 절반 정도는 넘으면 안 된다. 절반까지 넘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그냥 이 박스에서 털면서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거래량이 절반 정도인데 이게 예. 캔들이 올랐을 때 거래량이냐 내렸을 때 거래량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데 만약에 절반 정도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어설프게 힘 빼는 것보다 절반 정도 터졌으면 그 다음에 이어붙어서 그대로 이런 캔들 모양을 이렇게 절반 터졌어도 그 다음에 붙어주는 캔들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안 붙어? 뭐 이런 느낌이 들면은 좀 털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 털기 시작하나? 털려고 하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의심이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상대 비교랑 막 되게 객관적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거는 그냥 고수의 감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뭐 감이라면 감이고, 경험이죠. 네,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근데 이게 절대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시작한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훅을 걸 것이냐, 훅을 걸지 않고서 그냥 스무스하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 조금 요 더 정도. 이제 잠깐만요. 좀 질문이 네. 있는데 뭐 요런 게 이제 연출이 돼서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는 것 같네 라고 해서 지나고 났는데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찔찔찔찔 거리면서 여기를 막 건드리고 살짝 내려갔다 오고 막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중간 네. 정도까지. 네. 고래도 살아있네 라고 보면 될까요? 물론 이제 어떻게 내려갔냐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계속 네. 좀 찔찔찔찔 거렸다는 관점. 그거는 되게 단순하게 방향이 나뉘어요. 그 포커스를 이걸로 바꿔야 돼요. 종목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해서 내가 얘를 잘 요리하고 있느냐, 태워버렸냐, 소스 망했어 요리하다가, 이거랑은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훅을 걸었냐 안 걸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훅을 걸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찔찔찔찔 내려간다라는 거는, 일단 훅을 걸었다는 거는 좀 비중을 많이 채웠고 공격을 했는데 그쵸. 말이죠. 네, 근데도 막 찔찔거린다. 네, 그러면은 저희 훅이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알아야 되는 건 훅을 걸었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분명히 되돌아오는 화살이 있습니다. 상대방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과하게 채워서 뭐 제가 90%를 채웠는데 얘가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떨어질 때 비중을 빼내서 다음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얘가 다시 빠졌었을 때는 꼭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차라리 방어적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 얘 가지고 이제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빠져나오면서 다시 리셋 시키는 거를 기준으로 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훅을 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 파동에서 이 종목과의 시합을 종료시킬 생각이야. 나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던진 승부수에 따라서 끝나버릴 수도 있죠, 시합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종목의 흐름을 뭐 파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공격을 시작했고 뭐 방어를 하는 중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내 네. 포지션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쵸. 때로는 이제 그런 게 더 보다 훨씬 중요하게
관점을 바꿔야 되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네. 되는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목만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돈 먹고 돈 먹기 아니야? 돈 넣어서 종목 올라가는 거 맞추면은 따는 거고 틀리면은 잃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신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결국에는 이기는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합의 주도권을 자신이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훅을 걸지 말지 판단할 때 아, 걸만하니까 걸어야지. 이건 또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호가창 분석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훅을 걸고 싶어요. 왜 걸고 싶으세요? 지금 이거 호가창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호가창 말씀해 상황에서 주셔야죠. 네. 예전 호가창에서도 얘기했었을 때 오르기 전에 준비 단계가 나왔고 일단 설명 잠시 후에 이어갑니다. 네. 이거 호가창은요, 그냥 지금 원희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요, 저희가 예전에 호가창 분석 편으로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만 해도 몇십 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호가창 분석에 진짜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 시간적 제약이 있고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근데 요 상황하고 맞는 부분도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는 그거를 같이 보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요러고 넘어갈게요, 원희님. 네. 네. 그냥 이 케이스 안에서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3,000원을 먹고 들어갈 때 이제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여기서 나와주는 모습이 이제 그때 시그널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거래량 길이가 절반? 그 정도 하면서 신호탄이 빵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걸 먹어주면 네. 아까 거기 걸려있던 좀 큰 물량을 네.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여기서 얘가 어찌됐든 여기를 쳤는데 단순 박스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얘는 맞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강해요. 네네. 근데 떨어지는 흐름이 강하지도 않았고요. 이때도 계속 그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자리 싸움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 싸움에 저도 편승하겠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부분은요. 이거를 이제 고민할 때 나의 포지션도 중요하고 종목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투심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좀 지지부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훅을 건다. 이거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 거 어떻게 보면 좋은 포인트예요.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제일 고민하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예요. 오늘이 명절 전날이죠. 네네. 이런 날 특징이 있죠. 갈 것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쿡을 걸고서 내가 이거를 오늘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음을 더 기약해도 될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걸고 나서 더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변수가 좀 크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훅을 조금이라도 더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를 응용해서 보게 되면은 어저께 저희가 잽을 잘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훅을 걸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훅을 걸어도 우리 평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2,900원은 볼 수 있다는 건데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게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우리 상황상 얘가 여기 3,000원 자리 싸움을 하면서 이기려면은 이 2,95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와서 2,900원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절 전이고 방금 전에 말했었던 투자 심리나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때는 보안 매도 할 수 있으니까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익금이 쌓여 있는 거, 내 수익이 쌓여 있는 요거는 좀 내어줄 각오를 항상 하고 계신 거네요. 이걸로 훅을 거는 거죠. 훅을 거는 이걸 만들어서 잽으로 이걸 포인트를 번 거고. 근데 저 포인트가 결국 내려가서 보안 매도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뭐 없었던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는 네. 분들은 저거를 챙기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챙겨도 됩니다. 그거는 근데 얼마든지 챙겨도 지금 됩니다. 어니님은 저걸 챙길 생각은 없다. 아까 말했듯이 애초에 들어갔던 목적성은 저 정도는 아니었으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 네, 비록 저거 맞아요. 조금 날릴 가능성은 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경험에 따라서 나뉘는데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쌓아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켜서 마침표를 찍는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잘 쌓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얘 가지고 포인트 번 걸 가지고 그거를 리스크로 걸어서 훅을 걸게 되면은 이제 이 플러스 숫자가 확 뜨는 거죠. 거기서 뜨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처음부터 0대 0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거 걸고서 내가 마이너스 100대던가 플러스 100대던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초기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훅을 걸어서 키우는 것도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종목하고 투자자랑 약간 궁합 같은 게 있어요. 잘 맞는 종목은 되게 잘 만들어지고요. 안 맞는 종목은 할 때마다 안 돼요. 뭔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에다가 훅을 걸었을 때 저는 성공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잽이라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거면 잽이라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잽을 성공시킨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훅도 잘 걸리는 편이다. 그쵸. 잽으로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 잽도 안 되는 애는 잽도 안 먹히는 애는 뭔가 좀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네, 더 냉정하게 말하게 되면 그 종목이 주고 있는 시그널을 제가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 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속고 있는 거죠. 제가 숫자 오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파동 흐름을 내가 그래도 오차를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 읽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단순히 얘 그냥 어제 종가보다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냥 경험을 좀 더 쌓아보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라는 말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네. 여기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훅을 계속 건다 그러시는데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채우실 거예요? 400 조금 넘게요. 총 매입 금액 4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넘겼죠. 네네. 다 됐네요. 네, 거의 넘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 모습만 보여주고서 일단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일단은 매도도 걸어놨어요. 요따가 3,000원 앞에다가. 그건 왜 걸어놔요? 첫 번째 목적은 시그널이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거 계속 보고 있다가 좀 기다리는 동안에 얘가 체결창이 시그널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도 8만원에서 0이 되는 것과 8만원에서 그래도 한 5천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5천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커피값이라도 건지는 거랑, 네. 남는 거랑 이거는 그냥 심리적 측면에서 좀 다르잖아요. 이건 그 이제 정도?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든 사업이든 약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기분 싸움이거든요. 기분 싸움. 기분이 좋아야 또 이제 또 할 맛도 나고. 네. 네, 멘탈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다 걸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충분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모든 거를 3,000원 넘어가는 걷다가 베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 비중이면요 이제 선택권이 많아져요.
이 안에서 일부 팔고 이 위로 올라갔었을 때 거기 노리고 그러면 여기서 팔았던 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넘어갔었을 때 3,000원 넘어갔었을 때 거기서 다시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이론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거 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를 토론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성향의 문제겠지만,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니 그냥 이게 낫지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 그러니까 되게 단적인 건데, 이런 거 지금 원인이 말씀하시는 거 네. 본인이 실전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있다?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뭐 물론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거 보는 거는 뭐 당연히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태클을 거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거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 네.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왜 여기서 그러고 있냐는 거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거는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거를 찾아서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저거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걸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요? 라고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냥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조심은 하는 편이지만 말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조금 걸어놨잖아요. 요거 이제 걸기 전에 여기까지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툭 치고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도 다시 채우나요? 여기서? 안 채워요. 왜 안 채울까요? 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훅을 남발하면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이게 체결이 되면은 뚫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 느낌,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이 느낌에서는 여기를 치면은 뚫어주는 게 낫지, 다시 여기를 치고서 다시 꺾이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또 다른 시그널이거든요. 아까 이제 언니님 말했던 여기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졌는데, 여기서 요 얘기랑도 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거래량 그러다 절반 정도를 보니까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게. 네. 이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매수가만 보면서 종목을 매수해 나가게 되면은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할 만한 상황이 있고 안 할 만한 상황이 있고, 비싼 가격이라도 할 만한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3,000원 위쪽으로 조금 더 매도는 걸어놔서 제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 되는 물량을 일단 매도는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서 가고요. 참고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2,900원보다 아래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비율을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를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운으로 박히는 숫자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훅을 건 가격이 뭐 2,930원일 수도 있고 70원일 수도 있는데 왜 50원일까? 흐름도 50원에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서는 여기서 걸어야 내가 이게 2,900원은 끼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은 왜 450만원, 480만원이 아니라 420만원일까? 그것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를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무리를 만들어 간다. 이 조합값. 이게 근데 조금 숙달이 되고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그 균형을 찾아가요. 초보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거 제가 뭐 확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만, 곱셈만,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이 화이베스티 매수하는 장면들 담은 영상 올리니까 한 분께서 댓글에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1%씩 계속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데 그거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해야 되냐. 뭐 1, 2% 하더라도 내가 막 급하게 매수하다 보면 금방 다 찰 것 같은데 뭐 뭔가 그 채우는 기준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랑도 조금 맞닿아 있는 설명인가요, 방금 게? 그쵸. 맞죠. 채우는 기준이 있죠. 그냥 채웠대 한다고서 무한대로 그냥 물 한 컵씩 계속 넣게 되면은 넘치겠죠. 나는 이만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포지션에서 계속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절대 양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잘잘하게 이거를 쪼개는 거지, 이거를 과하게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좀 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질문하셨던데. 네. 일단 현재는 이 상황에서 일단 다음에 또 찍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면은 이어서 찍어 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요 영상 시리즈로 올라가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 시리즈로 네. 올라가고요. 마무리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이게 잘 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거대로 또 보시면서 도움이 될 거고,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다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너무 오래 길어지면 텀이 그 전에 끝냅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그 전에 이 종목은 그 전에 끝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 스캘핑 아니면 단기 단타 하시는 분은 스캘핑은 여기서 왔어요. 더 빠르게 왔죠. 여기서도 한 1%권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스캘핑은 요 자리 네. 조금 더 빠르게 만났을 거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자리가 적당한 자리였고, 네. 이제 스캘핑이나 단타는 아니고 이 종목을 가지고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천천히 길게 보면서 보시는 분들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더 주면 더 줄수록 플러스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수익에 대한 거는 리스크로 노출된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화인베스트를 지금 11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은 아쉽게도 결국엔 우려했었던 명절 전 이런 흐름에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지는 못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 흐름 나왔으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더 만들 여지는 있고 이제부터는 자유의 영역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됐으면은 마침표를 찍고 다시 시작할지언정 마침표를 찍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 특별하게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이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거를 시간을 더 주고서 명절 뒤 뭐 기타 등등의 시간에서 얘가 더 갈 여지는 저 역시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기다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저는 마침표를 찍고 얘가 다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해도 괜찮기 때문에, 명절 동안에 뉴스부터 변수 아니면 올빼미 공시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갖고 온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요 타이밍에서 훅을 걸었는데도 돌파 움직임을 보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대로 흘러갈 것 같고, 시간대도 이 정도면은 여기서 추정하면은 그대로 오후 시장에서 더 눌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란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를 챙긴다 네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보다는 네. 좀 숫자는 아쉬워졌지만, 네, 그래도 8만원 있었는데 5만원 정도까지는 챙기는 거니까 네네. 뭐 이걸 되게 안 좋게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고, 포지션 정리는 그냥 마음을 먹었으면은 담백하게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가 매도하는 거예요? 시장가로 던진다기보다는 이거 한 호가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네. 네, 팔릴 만하게.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남기고 싶으면 이 정도 남겨요. 방금 뭐 200주, 300주. 최초 포지션대로. 여기서 다시 어저께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쵸. 제가 아직 중요하게 끝난 건- 말씀드린 끝난 건 아니니까. 네. 어저께 했었던 시작 시점하고 동일한 정도는 얘 이어갈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뺐어요. 마침표를 찍은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이 물량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50원 싸움에서. 네. 이게 보이자마자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은 뚫는다기보다는 오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물량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대공업 보여준 적 있었죠. 네. 걔가 이랬어요. 음. 이 물량이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받쳐주고 얘 먹어주고 여기서 누가 사주고 이 물량 또 내려오고 받쳐주고 먹어주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거래량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 안 터지게 가격만 쭉쭉쭉쭉 눌러준다 느낌. 그렇게 네. 되면은 이런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3번이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3번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럴 거면 물론 이제 네. 1번으로 다시 가서 뚫어서 그때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흐름상 네. 3번을 기다리겠다 차라리. 네. 네. 2번은 뚫어주는 A를 기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가격은 2번일지 몰라도 A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근데 이거 갑자기 여기서 이거 먹어주게 되면 뚫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언니님이 뭐 신도 아니고 근데 네. 그냥 지금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되게 고마운 거죠. 이런 판단의 기준을 솔직히 네.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해놨는데 틀리면 네. 또 팔리고 그러실 텐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신 거는 그만큼 실력도 있으신 거고 네, 저희한테 되게 고마운 거라는 거 보시는 분들이 네. 좀 이번 설명줄 때 원희스님께 감사 인사 한번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 인사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붙어야 되는 시간들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눌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돌파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지만 돌파가 언제 할까에 대해서 일봉상의 박스 흐름으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얼마든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박스 흐름에선 수익 챙겼어도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종목으로 더 다양한 케이스를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 때로는 더 좋게 성공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